서울의 중심가에 우뚝 솟은 JSS 그룹 본사 건물은 마치 차가운 강철로 빚어진 거대한 성체처럼 도시의 하늘을 압도하면서 있었다. 매일 아침 수천 명의 직원들이 건물의 유리문을 통과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이 공간의 진정한 주인인 한승주 대표 이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를 내지는 못했다. 그의 발소리가 대리석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주변의 공기는 급격히 얼어붙었고 직원들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숨을 죽인 채 그가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다. 한승주는 타협을 모르는 완벽주의자이자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냉렬한 경영자로 정평이 나 있었으며 그의 집무실은 언제나 정적과 공포가 공존하는 진원지였다. 전략기획팀의 대회 이실라는 질식할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테이블 상석에 앉은 한승주는 서류 뭉치를 신경질적으로 넘기며 앞에선 김 부장을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김 부장은 지난 20년간 회사를 위해 헌신해 온 베테랑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온몸을 떨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한승주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의 허점을 하나하나 파고들며 자존심을 짓밟는 독서를 내뱉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회의실에 모인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숙이 박혔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는 그 침묵의 공간에서 오직 한승주의 냉소적인 웃음소리만이 날카롭게 울려 퍼지며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고 있었다. 이 무거운 공기 속에서 유일하게 다른 눈빛을 반짝이며 상황을 지켜보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오늘 첫 출근을 한 인턴 사원 이민아였다. 미나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당당한 태도로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불합리한 권력의 횡포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비록 사회 초년생에 불과한 신분이었지만 그녀는 누군가의 노력을 저토록 무참히 짓밟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 믿지 않았고 한승주의 오만한 태도면에 숨겨진 지독한 독선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동료들이 공포에 질려 바닥만을 응시할 때 미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한승주의 옆구를 관찰하며 이 경직된 조직 문화의 균열을 낼 작은 불씨를 마음속 깊은 곳에 품기 시작했다. 한승주는 서류를 바닥으로 내팽개치며 김 부장에게 당장 나가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소리쳤고 회의실 안의 온도는 영화로 떨어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차갑게 식어버렸다. 김 부장은 망연실한 표정으로 비틀거렸지만 주변의 그 누구도 그에게 손을 내밀거나 위로의 말을 건넬 엄두를 내지 못했고 오직 승리감에 도취된 한승주의 오만한 시선만이 공간을 지배했다. 미나는 이 광경을 목격하며 주먹을 꽉 쥐었고 자신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정의감이 단순히 혈기왕성한 젊음의 지기가 아님을 스스로 깨달았다. 그녀는 권력이란 타인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방패여야 한다고 믿어왔기에 비정상적인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회의가 끝나고 한승주가 위풍당하게 회의실을 빠져나간 뒤에도 직원들은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깊은 한숨만을 내쉬며 서로의 눈치만을 살필 뿐이었다. 너는 흩어진 서류들을 정리하며 김 부장이 남긴 눈물 자국을 발견했고이 회사가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를 실감하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단순한 사무보조가 아니라 이 거대한 괴물 같은 시스템에 인간의 온기를 불어넣는 이름을 직감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무색하게도 JS 그룹 내부의 어둠은 깊어만 갔고 미나는 그 어둠 속에서
자신만의 빛을 밝히기 위한 준비를 차분히 시작했다. 한승주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독한 위스키를 잔에 따르며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이 안개처럼 짙게 깔려 있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승리하는 법만을 배워왔고 경쟁자를 제거하고 정점에서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방식이라 믿으며 자신을 채찍을 해왔기에 타인의 감정 따위는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고 여겼다. 하지만 오늘따라 회의실 구석에서 자신을 빠히 쳐다보던 그 낯선 인터넷 눈빛이 잔상처럼 남아 그의 신경을 자극했고 그것이 불쾌함인지 아니면 호기심인지 알 수 없는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절대 권력에 도전하려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안주하면서도 동시에 누군가 자신을 멈춰 세워주기를 바라는 무의식적인 갈망을 품고 있었다. 미나는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며 선배들의 수근거림을 들었는데 그들은 한승주의 비위를 맞추는 법과 그의 분노를 피하는 요령만을 공유하며 스스로를 비겁한 침묵 속에 가두고 있었다. 그녀는 선배들의 그런 모습이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화가 났지만 지금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완벽한 업무 수행을 통해 한승주의 논리를 무력화시키는 것뿐임을 잘 알고 있었다. 미나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한승주가 비판했던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다시 검토하며 김 부장의 실수가 아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녀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고 복수를 위한 칼날이 아닌 진실을 밝히기 위한 펜을 굳게 쥐고 있었다. 며칠 뒤 한승주는 복도를 지나다 우연히 미나가 작성한 보충 보고서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속에 담긴 예리한 통찰력과 과감한 비판 정신에 신선한 충격을 받으며 걸음을 멈춰섰다. 그는 이 보고서를 쓴 이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비서에게 명단을 요구했고 그 이름이 며칠 전 자신을 노려보던 그 인턴 이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묘한 흥분과 함께 정복욕이 샘솟았다. 한승주는 미나를 자신의 집무실로 직접 호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JS그룹 창립 1회 인턴이 대표이사의 독대를 받는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기록될 준비를 마친 셈이었다. 그는 자신이 구축한 견고한 성벽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하니 당돌한 침입자를 어떻게 다룰지 고민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리나가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압도적인 권유의 향기가 되어 있었으나 그녀는 조금도 기죽지 않고 똑바른 자세로 한승주의 책상 앞으로 걸어갔다. 한승주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보고서의 내용을 비웃듯 던졌지만 미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자신의 논리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그의 오만을 정면으로 받아치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은 마치 폭풍 전야의 정적과도 같았으며 미하의 눈빛에서는 권력에 대한 그날 모두가 고개를 숙였는데 저 혼자만 대표님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도시를 압도하는 JS그룹 본사와 한승주의 폭군 같은 리더십을 강하게 각인시킨다. 김 부장이 공개적으로 짓밟히는 회의 장면을 길게 살리며 조직 전체가 공포에 길들여진 분위기를 보여준다. 이민아가 모두와 달리 고개를 들고 한승주를 응시하는 순간을 첫 균열로 강조한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의 몰입감을 살리되 초반부터 부당함과 분노를 충분히 축적해 이후 사이다 반격의 감정을 키운다. 압도적 권력과 침묵하는 직원들 사이에 왜 인턴만 반응이 다른지 궁금증을 남기고 첫 대면의 긴장으로 시청자를 묶어둔다. 분노만으로는 회사를 바꿀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그날 밤 직접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고구마 축적, 초반 억압과 모욕을 길게 눌러담아 시청자의 분노를 최대치로 끌어올린다. 대조 아키타입, 냉혹한 대표와 당돌한 인턴의 첫 충돌 구도를 선명하게 세운다. 최적 리듬, 짧은 명령문과 긴 묘사 문장을 교차시키는 흐름을 미리 설계한다. 강철 성체처럼 묘사되는 JS 그룹 본사와 차갑게 굳은 출근 풍경, 한승주의 발소리만으로 복도가 얼어붙는 순간, 실적 회의에서 김 부장이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고 사직 압박을 받는 장면, 직원들이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한 채 시선을 피하는 집단 침묵, 구석에 앉은 신입 인턴 이민아가 처음으로 한승주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장면, 회의 후 바닥에 흩어진 서류와 눈물 자국을 보며 미나가 결심을 굳히는 밤. 외경심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당당함과 정의로운 분노가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다. 한승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말문이 막히는 경험을 하며이 보잘것없는 인턴이 가진 거대한 에너지의 당혹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승주는 화를 내는 대신 오히려 소리내어 웃으며 미아에게 자신이 무섭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공포는 무지에서 오는 것이며 자신은 대표님의 독선이 어디서 기인하는지 알고 있기에 두렵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 대담한 발언에 한승주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그는 미나의 턱을 잡아올리며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오히려 그를 동정하는 듯한 빛이 서려 있었다. 미나는 자신의 손을 들어 한승주의 손을 뿌리치며 진정한 권위는 타인의 귀를 여는 것이지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고 일가란 뒤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무실을 나섰다. 한승주는 홀로 남겨진 방에서 자신의 손바닥에 남은 그녀의 온기를 느끼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멍하니 문만을 바라보았다. 이후 며칠 동안 한승주는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 채 자꾸만 미나의 뒷모습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녀가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나 열심히 일하는 광경을 몰래 지켜보는 시간이 늘어갔다. 그는 자신이 왜 이토록 작은 존재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와 대화할 때 느꼈던 그 강렬한 생동감이 자신의 메마른 삶의 유일한 구원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여전히 살아있어 민나를 굴복시키고 자신의 곁에 두고 싶다는 뒤틀린 욕망으로 변질되어 갔고 그는 그녀를 시험하기 위한 더욱 가혹한 환경을 조성하기에 시작했다. 미나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부당한 업무량과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이것이 한승주의 비겁한 복수임을 직감하고 더욱 투지를 불태웠다. 결국 그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는데 한승주가 전 직원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며 미나를 모욕하려 들자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행동으로 나서기로 결심했다. 술기운을 빌려 더욱 거만해진 한승주는 미나의 꿈과 노력을 비하며 그녀를 한낱 장식품 취급했고 주변의 아첨꾼들은 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비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미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승주에게 다가갔고 모두가 그녀가 사과를 하거나 눈물을 흘릴 것이라 예상하던 순간 그녀의 손이 전격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한승주의 왼쪽 귀를 꽉 움켜쥐고 비틀며 이기적인 어린아이처럼 구는 것을 당장 멈추라고 사자후를 토해냈고 그 순간 연 회장은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연 회장의 공기는 마치 거대한 진공 상태에 빠진 것처럼 일순간에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고 화려한 조명 아래 모인 수백 명의 눈동자는 경악에 차서 초점을 잃은 채 한 곳만을 향해 고정되었다.
JS 그룹의 제왕으로 군림하며 누구도 감히 옷깃 쫓아 스치지 못했던 한승주 대표 이사의 귀가 일개 인터넷 손가락 사이에 잡혀 비틀리는 광경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임직원들에게 현실이 아닌 기괴한 악몽처럼 다가왔다. 미나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단호와 압력은 단순한 물리적 고통을 넘어 한승주가 평생 쌓아온 오만한 자존심의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충격으로 작용하며 그의 뇌리를 하얗게 비워버렸다. 한승주는 자신의 귀끝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열기와 통증보다도 눈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질책하는 이민의 서슬퍼런 눈빛에 압도되어 평소의 냉정함을 완전히 상실한 채 멍하니 입을 벌리고 말았다. 평생을 권력의 정점에서 타인의 복종만을 받아온 그에게 이토록 직접적이고 거친 신체적 접촉은 난생 처음 겪는 모욕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 구석에서는 분노하는 질감이 다른 기묘한 박동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주변의 아첨꾼들은 비명을 지르며 미나를 떼어놓으려 달려들었지만 한승주는 떨리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하며 오직 미하의 숨결이 닿는 거리에서 그녀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침묵을 지켰다. 이튿날 아침 JS 그룹 본사는 전날 밤의 사건으로 인해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술렁이었고 인사팀을 비롯한 각 부서의 관리자들은이 전대미문의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허둥지둥하며 비상대책 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정작 사건의 당사자인 한승준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출근하여 집무실 문을 걸어 잠근 채 자신의 귀를 만져보며 거울 속에 비친 낯선 표정의 자신을 한참 동안이나 응시하는 기한 행동을 보였다. 그는 미나의 손길이 남긴 감각이 여전히 피부 위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음을 느끼며 그녀가 내뱉었던 정의로운 일갈이 자신의 가슴 속에 얼마나 깊은 균열을 냈는지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었다. 리나는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당당하게 사무실로 출근했지만 그녀를 맞이하는 것은 동료들의 응원이 아닌 싸늘한 외면과 보이지 않는 벽이었으며 사람들은 그녀를 마치 시한 폭탄이라도 되는 양 멀리하며 곁을 내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파장을 이미 각오하고 있었기에 묵묵히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고 주변의 수근거림 속에서도 오직 자신이 맡은 프로젝트의 자료들을 정리하며 폭풍 전화도 같은 정적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노력했다. 그녀는 권력에 굴복하는 것보다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 더 두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도를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를 끝마쳤다. 그 무렵이 사회의 실세인 강전무는 이번 사건을 한승주를 실각시키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포착하고 은밀하게 반대 세력을 결집하며 대표 이사의 자질론을 거론하는 등 본격적인 권력 찬탈을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했다. 강전무는 한승주가 추진 중인 JS 글로벌 비전 프로젝트의 허점을 공격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미하의 돌발 행동을 대표의 리더십 부재와 연결지어 언론에 유포하려는 비열한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그는 한승주의 완벽주의가 무너진 틈을 타서 회사의 주도권을 주여했고 미나라는 변수가 자신의 야욕을 채워줄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이라 믿으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이나는 기획팀의 공용 서버를 뒤지던 중 강점무 측에서 작성한 비밀 자금 흐름도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이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거대한 분식 회계와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한승주의 독선을 꾸짖는 것을 넘어이 회사가 거대한 비리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으며이 증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미나는 한승주가 비록 오만할지 언정회사를 배신할 인물은 아니라고 판단했고이 위험한 정보를 그에게 직접 전달하기로 결심하며 자신의 운명을 건 두 번째 도박을 준비했다. 한승주는 강전무의 압박으로 인해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렸고 이사들은 연일 뉴스에 대표님을 무너뜨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 논리를 무너뜨릴 생각이었죠. 탕비실과 야근 사무실을 활용해 회사 내부의 체념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미나가 단순한 혈기가 아니라 실력으로 문제를 파헤치는 인물임을 증명한다. 김 부장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왜곡됐다는 점을 데이터와 정황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촘촘히 쌓는다. 한승주가 우연히 그 보고서를 발견하고 흥미와 정복욕을 동시에 느끼는 순간까지 연결해 본격적인 1대1 대결의 문을 연다. 주인공이 감정이 아니라 능력으로 반격한다는 인상을 주고 대표가 왜 인턴에게 집착하기 시작하는지 다음 장면을 기다리게 만든다. 첫날 회의의 굴욕이 끝난 뒤에도 제 분노는 퇴근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제 이름이 적힌 호출장이 도착했고 회사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성 준비, 주인공이 감정적 반발을 넘어 치밀한 증거 수집 단계로 들어간다. 기업 정치 밑밥, 개인 대립 뒤에 시스템 문제와 권력 구조가 숨어 있음을 씹는다. 능력 증명형 사이다. 말보다 결과물로 권력을 흔드는 쾌감을 설계한다. 탕비실에서 선배들이 대표의 분노를 피하는 요령만 공유하는 장면. 미나가 김 부장 자료를 다시 검토하며 숫자와 흐름을 재구성하는 밤. 실패의 책임이 개인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임을 찾아내는 전환점. 예리한 비판과 대안을 담은 보충 보고서를 완성하는 순간. 복도에서 보고서를 발견한 한승주가 발걸음을 멈추는 장면. 보고서 작성자가 신입 인턴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호출을 지시하는 장면. 오르내리는 회사의 이미지 실추를 빌미로 그의 퇴진을 강하게 요구하며 그를 벼랑 끝으로 거칠게 몰아세우고 있었다. 그는 평소라면 냉철한 논리로 그들을 제압했겠지만 미나와의 사건 이후로 흔들리는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데 급급하여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강전무의 승리가 매웃음 소리가이 사위실에 가득 찼을 때 한승주는 비로소이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해왔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통감했다. 미나는 이사회실로 향하는 한승주를 가로막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했고 마침내 문이 열리며 피로에 찌은 한승주와 마주쳤을 때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그의 팔을 붙잡으며 지금 당장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한승주는 처음에는 그녀를 뿌리치려 했지만 미나의 절박한 눈빛과 손끝에서 전해지는 진심 어린 걱정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끌림에 따라 비상계단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그녀가 건넨 서류 뭉치를 확인하는 순간 얼어붙었다. 서류 속에는 강전무가 오랫동안 준비해 온모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으며 한승주는 자신이 믿었던 시스템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는지 확인하고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다. 비상계단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한승주와 미나는 서로의 숨소리를 느끼며 한참 동안 서 있었고 한승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약한 모습을 타인에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채 미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나지막이 내뱉었다. 미나는 그가 건넨 짧은 감사의 말에서 그동안의 독선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를 엿보았고 자신이 비틀었던 그의 귀가 사실은 진심 어린 소통을 갈구하던 그의 영혼이 보내는 비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두 사람
사이의 차가운 벽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그들은 적대적인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닌 거대한 악에 맞서기 위해 손을 잡은 동지로서의 새로운 유대감을 형성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강전무의 수하들에게 포착되었고, 강전무는 미나가 한승주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고 있다는 식의 유언비어를 퍼뜨려 미나를 회사에서 연구히 매장하려는 음모를 더욱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미하의 과거 이력까지 조작하여 그녀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가려 했고, 한승주가 그녀를 감싸는 모습을 보일 때를 기다려 두 사람을 동시에 파멸시키려는 잔인한 덫을 놓았다. 리나는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직감하면서도 물러서지 않았고, 오히려 한승주에게 강전무의 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역공을 제안하며 그에게 잃어버렸던 승부사 기질을 다시 일깨워주기 위해 노력했다. 한승주는 미나의 제안을 받아들여 겉으로는 강전무의 요구를 수용하는 척 연기하며 배후에서 은밀하게 반격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고, 미나는 그의 비밀요 유언이 되어 회사 내부에 핵심 증거들을 수집하는 위험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냈다. 두 사람은 밤마다 남들이 모르는 장소에서 만나 전략을 수정하고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며 짧은 시간이지만 평생 잊지 못할 깊은 신뢰를 쌓아갔으며, 그 과정에서 한승주는 미하의 순수한 열정에 점차 매료되어 갔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증했던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미나를 통해 배우게 되었고, 이제는 그녀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해졌음을 깨달았다. 결국 결전의 날이 밝았고, 한승주는 강전무가 주도하는 임시 주주총회장의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의 곁에는 미하가 아닌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 수 있었으며, 강전무는 승리를 확신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은 채 발언대에 올랐다. 미나는 전시장 뒤편에서 한승주와의 신호를 기다리며 손에 땀을 쥐고 있었고, 만약 이 작전이 실패할 경우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떠날 준비까지 마친 채 마지막 결단을 내리고 있었다. 한승주가 강전무의 비리를 폭로하기 직전 강전무는 먼저 선수를 쳐서 미나를 산업 스파이로 지목하는 조작된 증거를 대형 화면에 띄웠고,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며 모든 화살이 미나에게로 향하기 시작했다. 미나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한승주만을 바라보았고, 한승주는 그녀의 믿음에 답하기 위해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진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나가 스파이가 아니라이 회사를 구원할 유일한 정의였다고 선언하며 강전무의 조작된 증거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결정적인 자료들을 공개하기 시작했고, 그 반전의 순간에 장내의 공기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이는 한승주의 등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가 자신을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비로소 하나가 되어 거대한 권력의 폭풍에 맞아 싸울 준비를 마쳤다. 한승주의 폭로가 이어질수록 강전무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고, 이사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빠르게 한승주 쪽으로 줄을 서기 시작했으며, 장내는 정의가 실현되는 역동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올랐다. 리나는 비로소 자신이 원했던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실감하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한승주는 연단에서 내려와 수많은 인파를 해치고 오직 미나에게로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연회장의 모든 소음은 배경 음악처럼 멀어지고 오직 서로의 박동만이 크게 울려 퍼졌으며,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장만 서국과도 같았다.
주주 총회장의 육중한 문이 닫히고 강전무를 비롯한 반대파 세력들이 보안 요원들에 의해 끌려나간 뒤에도 그곳에 남겨진 공기는 여전히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며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한승주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임직원들의 경탄 섞인 시선을 뒤로 한 채 오직 이민아의 손을 잡은 채로 그 자리를 빠져나왔고 두 사람이 걸어가는 복도마다 모세의 기적처럼 길게 갈라지며 경외심 가득한 침묵이 이어졌다. 승주는 자신의 손바닥을 통해 전달되는 미하의 미세한 떨림을 느끼며 그동안 자신이 지켜왔던 차가운 방어기가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비로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녀가 가져온 변화가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가슴 벅찬 설렘으로 다가왔다. 집무실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어색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정적이 감돌았고 한승주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심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려 했었다. 그는 평생을 단 한 점의 오점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군주로 살기를 강요받아 왔으나 오늘 미나의 도움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권위는 공포가 아닌 신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리나는 그의 등 뒤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방금 전 일어났던 일들이 꿈만 같아 연신 자신의 뺨을 만져 보았고 자신이 비틀었던 그 귀의 주인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직감하며 넓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한승주는 천천히 몸을 돌려 미나를 응시했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만년설의 한기가 아닌 본격 같은 온기를 머금고 있어 미나의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만들었다. 그는 미나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왜 그날 연회장에서 자신의 귀를 비트는 무모한 행동을 했는지 다시 한번 물었고 미나는 장난기 섞인 눈빛으로 대표님의 독선을 멈출 방법은 그것뿐이었다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승주는 그녀의 대답에 허두음을 터뜨리며 자신이 평생 받아온 그 어떤 비판보다도 그 작은 통증이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경종이었음을 고백했고 두 사람의 거리는 어느덧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워졌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JS그룹 내부에는 대표실 문이 닫힌 순간 겁이 난 게 아니라 오히려 숨이 트였습니다. 대표실의 정적과 압박감을 세밀하게 묘사하며 독대 장면을 길게 끌고 간다. 한승주가 미나를 비웃고 시험하지만 미나는 보고서 논리를 조목조목 밀어붙이며 권위의 허점을 찌른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말의 힘으로 맞붙는 파트를 구성하고 미나가 권력의 본질을 정면으로 뒤집는 대사를 핵심 인용 포인트로 만든다. 마지막에는 한승주가 분노보다 낯선 충격을 느끼는 쪽으로 감정을 비틀어 다음 폭발을 예고한다. 물리적 충돌 전 단계에서 말싸움의 긴장과 철학적 대사를 전면에 세워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 갑을 싸움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한다. 회사에서 가장 무서운 문이 열렸을 때 이상하게도 제 발은 한 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대화는 끝이 아니라 예고편이었고 진짜 폭발은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터졌습니다. 철학 대사 강화, 바이럴이 가능한 선언형 문장을 파트 중심 축으로 배치한다. 상처 예고 한승주의 분노 뒤에 공허와 결핍이 있음을 미세하게 드러낸다. 싱글 보이스, 대비, 감정 태그가 붙을 만한 대립대사를 자연스럽게 설계한다. 무거운 침묵이 감도는 대표실로 미나가 홀로 들어서는 장면. 한승주가 보고서를 비웃으며 인터넷 분수를 묻는 압박. 미나가 데이터와 논리로 대표의 독선을 하나씩 받아치는 장면.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긴장과 호기심이 동시에 흐르는 순간 미나가 진짜 권력은 귀를 여는 것이라고 쏘아붙이는 대사.
한승주가 처음으로 말문이 막힌 채 미나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장면. 여전히 강전무가 심어놓은 잔존 세력들과 혼란을 틈타 이익을 챙기려는 기회주의자들이 도사리고 있었기에 한승주는 미나를 보호하기 위한 더욱 정교한 대책을 세워야만 했다. 그는 미나를 공식적인 비서실 특보로 임명하여 자신의 곁에 두고 업무를 배우게 함과 동시에 그녀를 향한 부당한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려 했으나이는 오히려 사내 게시판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는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나는 자신을 향한 시기, 어린 시선들을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마음먹고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업무에 매진하며 한승주의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갔다. 어느 날 밤 미나는 텅 빈 사무실에서 홀로 남은 업무를 처리하던 중 한승주가 남긴 비밀 일기장 형태의 메모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그가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알게 되어 눈물을 흘렸다. 승주는 재벌가의 장남이라는 무게감에 짓눌려 단 한순간도 아이처럼 투정을 부리거나 사랑받지 못한 채 오직 경쟁에서 이기는 기계로 키워졌고 그가 부하 직원들에게 엄격했던 이유도 사실은 자신의 약점을 들키지 않으려는 방어 기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나는 차가운 금속 같았던 그의 심장에 사실은 누구보다 따뜻한 온기를 갈구하고 있었다는 진실을 마주하며 그를 향한 연민이 깊은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미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승주의 집무실을 찾아가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이제는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고 승주는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자유로움을 발견하고 눈시을 붉혔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고 미나는 그런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세상이 등 돌려도 자신만은 끝까지 그의 편에 서겠노라고 맹세하며 두 사람의 유대감을 더욱 공고히 했다.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소울메이트로 거듭나고 있었으며이는 JS그룹 전체를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원천이 되어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는데 해외 지사에 머물던 승주의 이복형인 한승호가 귀국하여 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승주를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갈등의 국면이 펼쳐졌다. 한승호는 강전무보다 훨씬 치밀하고 잔인한 인물로 승주의 약점인 미화를 이용해 그를 무너뜨리려 했고 미나의 가족들을 뒷조사하여 그녀를 협박하는 등 비열한 수단까지 동원하며 두 사람의 숨통을 조여왔다. 승주는 승호의 위협으로부터 미나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잠시 해외로 대피시키려 했으나 미나는 도망치는 것은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며 승주와 함께 끝까지 싸워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겠다고 고집을 꺾지 않아 승주를 당혹해 했다. 미하의 고집의 승주는 결국 그녀와 함께 정면 돌파를 선택했고 두 사람은 승호의 비자금 세탁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목숨을 건 비밀 작전을 수행하며 다시 한번 전장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평범한 연인처럼 위장하여 승호가 운영하는 비밀 클럽에 잠입했고 그곳에서 승우가 전관계 인사들과 유착하여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대성공했다. 작전 과정에서 미아가 위험에 처하는 순간마다 승주는 자신의 몸을 던져 그녀를 구해냈고 그 과정에서 입은 크고 작은 상처들은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견고하고 숭고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훈장처럼 빛나며 서로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결국 두 사람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승호를 검찰에 고발했고 승호는 공항에서 해외 도피 직전에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이로써 JS그룹을 둘러싼 모든 경영권 분쟁은 승주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렸다. 승주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룹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진정한 의미의 리더로 거듭났으며 그 곁에는 항상 미나가 지혜로운 조언자로 자리하며 회사의 분위기를 활기차고 인간미 넘치는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직원들은 더 이상 승주를 무서운 폭군으로 보지 않고 존경하는 지도자로 따르게 되었으며 미는 모든 인턴과 신입 사원들의 롤모델이 되어 조직의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는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모든 소동이 정리된 어느 토요일 오후 승주와 미나는 처음 만났던 그 연장이 내려다 보이는 옥상 정원에서 단둘이 만나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평화로운 휴식을 즐기고 있었다. 승주는 미나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그날 귀를 비틀어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다시 한번 건넸고 미나는 수줍게 웃으며 다음에도 잘못하면 더 세게 비틀어줄 거 하며 장난스럽게 대고했다. 승주는 미나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고 그들의 머리 위로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며 두 사람의 앞날에 축복을 빌어주는 듯했으며 이것은 끝이 아닌 찬란한 미래를 향한 장엄한 시작임을 모두에게 알리고 있었다. 승주는 이제 출근길에 마주치는 직원들에게 먼저 가벼운 목리를 건넬 만큼 여유를 갖게 되었고 그의 집무실문은 항상 열려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변모하여 사내의 경직된 분위기를 완전히 쇄신했다. 미나는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어 기획팀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며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승주가 직접 골라 선물한 작은 화분이 놓여 있어 보는 이들의 부러움을 자아냈다. 두 사람은 점심시간이면 구내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며 소탈한 대화를 나누었고 이런 모습은 전 임직원들에게 큰 귀감이 되어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가져오며 그룹의 성장에 커다란 동력이 되었다.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흘러 미나는 대리로 승진했고 승주는 그녀를 위한 특별한 승진, 축하 파티를 준비하며 다시 한번 모두를 놀라게 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바로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었다. 그는 화려한 반지보다도 진심이 담긴 편지와 함께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귀를 비틀었던 그 순간의 사진을 담은 앨범을 준비했고 미나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제안을 수락할 순간만을 고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파티를 준비했다. 파티 당일 승주는 무대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미나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고 미나는 환한 미소와 함께 무대로 달려 올라가 그의 품에 안기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한 표정으로 모두의 축복을 받았다. 전례 없는 소동이 휩쓸고 지나간 연회장에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과 경악의 잔상이 짙게 깔려 있었으며 한승주 대표이사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거울 속에 비친 붉게 달아오른 왼쪽 귀를 한참 동안이나 응시하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평생 타인에게 지시하고 군림하는 법만을 배워왔기에 이름조차 생소한 인턴 사원이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섬했다는 사실에 분노해야 마땅했으나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감정은 기묘하게도 분노보다는 일종의 경외심에 가까운 호기심이었다. 그 사람의 왼쪽 귀를 잡는 순간 연회장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회식 자리를 이용해 한승주의 오만이 공개적으로 폭주하는 장면을 쌓아 올린다. 미나가 모욕을 참고 견디다가 더는 물러서지 않고
귀를 붙잡는 장면을 이 파트의 정점으로 설계한다. 귀를 비트는 물리적 행동 자체보다 그 순간 회사 전체 권력 질서가 무너지는 심리적 충격을 길게 묘사해야 한다. 이 장면 이후 대표가 왜 즉시 처벌하지 못하고 흔들리기 시작하는지 여운을 남긴다. 가장 기다리던 사이다 장면을 강하게 폭발시키되 대표의 예상 밖 반응을 남겨 다음 파트에 새로운 호기심을 연결한다. 대표님의 시험은 점점 노골적이 됐고 결국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저를 장식품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는 저를 두려워했고 정작 가장 크게 흔들린 사람은 대표님 본인이었습니다. 물리적 사이다, 억눌린 시청 감정을 한 장면에 터뜨리는 반격 포인트를 극대화한다. 패턴 인터럽트, 절대 군주의 공간에서 예상 못한 행동을 넣어 강한 기억점을 만든다. 모욕의 역전, 약자가 가해자의 신체와 자존심을 동시에 제압하는 구도를 살린다. 전 직원이 모인 회식장에서 한승주가 다시 권력을 과시하는 장면, 미나의 꿈과 노력까지 비웃으며 공개 망신을 주는 발언, 주변 아첨꾼들이 맞장구치며 분위기를 더 추악하게 만드는 장면, 미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대표 앞으로 걸어가는 순간 왼쪽 귀를 붙잡아 비틀며 어린애처럼 굴지 말라고 일갈하는 절정, 모두가 얼어붙은 사이 한승주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손짓으로 막는 장면,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가 무너진 순간에 느꼈던 그 짧은 통증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인간다운 생동감을 일깨워주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그느니 당돌란 침입자를 쉽게 내쫓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비서실장과 인사팀장들이 줄을 지어 들어와 이민하에 대한 즉각적인 해고와 법적 대응을 건의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한승주는 그들의 조급한 외침을 단 한마디로 잠재우며 오히려 그녀를 대표이사 직속 비서실로 발령내라는 파격적인 지시를 내렸다. 그는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인 그녀를 곁에 두고 그 당돌한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그녀가 주장하는 인간적인 경영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는 뒤틀린 승부욕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주변의 우려 섞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으며 이제부터 시작되리 기묘한 심리전이 자신의 지루한 일상에 어떤 균열을 가져올지 내심 기대하는 눈치였다. 다음 날 아침 이민은 짐을 싸서 대표 이사 비서실 한 구석에 마련된 작은 책상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녀를 맞이한 것은 환영의 인사가 아닌 한승주가 던져준 산더미 같은 서류 뭉치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업무 스케줄이었다. 승주는 미나가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무릎을 꿇기를 바라며 일부러 가혹한 업무를 부여했지만 미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특유의 차분함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며 승주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경영상의 허점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가 되기를 거부했으며 오히려 승주의 독선적인 결정들이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에 어떤 가하고 있는지 조목조목 따져 묻는 당당함을 잃지 않았다. 한승주는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불이 꺼지지 않는 미하의 책상을 물끄러이 바라보며 자신이 구축해 온 공포의 왕국이 작은 여성에 의해 조금씩 잠식당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가 보여주는 성실함의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미나에게 차가운 냉소를 퍼부으며 그녀의 이상주의를 비웃었으나 미나는 오히려 승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정한 리더는 부하의 귀를 비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게 하는 법이라고 일침을 가해 승조의 말문을 막히게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되었고
승주는 미나를 괴롭히려 할수록 오히려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외로움과 갈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미나는 승주의 비서로 일하며 그가 겪고 있는 상상 이상의 압박감과 고독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가 왜 그토록 타인에게 엄격하고 차갑게 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그의 과거 행적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승주가 어린 시절부터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인간적인 유대감을 박탈당한 채 경쟁 도구로 사육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가 내뱉는 독설들이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비명이었음을 깨닫고 깊은 연민의 감정을 느꼈다. 리나는 승주를 단순히 무너뜨려야 할 폭군이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상처 입은 영혼으로 대하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태도 변화는 승주의 견고한 방어 기제에 예상치 못한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어느 비오는 저녁 퇴근을 미루고 서류에 파묻혀 있던 승주는 갑자기 찾아온 심한 공황, 발작으로 인해 숨을 헐떡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고, 아무도 도와줄이 없는 적막한 집무실에서 홀로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미나가 문을 열고 달려 들어왔다. 미나는 당황하지 않고 승주의 손을 꽉 잡으며 그의 호흡을 진정시켰고, 차가운 바닥에 앉아 그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누인 채 그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나지막한 목소리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승주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타인의 따뜻한 체온과 조건 없는 배려에 눈물을 흘렸으며, 그 순간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고 비웃었던 인간적인 유대감이 사실은 자신이 가장 갈구하던 구원이었음을 처절하게 인정하게 되었다. 안정을 되찾은 승주는 미나의 무릎에서 일어나 앉으며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지만, 미나는 오히려 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강함이란 약점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이 사건 이후 승주는 미나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고, 그녀가 제안하는 경영 방식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며 조금씩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직원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승주의 자리를 노리던 강전무와 보수적인 이사진들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왔고, 그들은 승주가 인턴 여사원에게 홀려 판단력을 잃었다는 비난을 퍼뜨리며 본격적인 공격을 준비했다. 강전무는 미하의 존재가 승주의 유일한 약점임을 간파하고 그녀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세우기 위한 정교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으며, 미나가 비밀리에 조사하던 자료들을 역이용해 그녀가 회사의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거짓 증거들을 조작해 나갔다. 미나는 자신에게 닥쳐오는 위험을 직감하면서도 승주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했지만, 강전무의 치밀한 공작에 의해 점점 막다른 길로 내몰리게 되었다. 승주는 미나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들이 거세질수록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려 했으나이는 오히려 강전무 측에 더 큰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되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갔다. 미는 승주가 자신 때문에 곤경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떠나려 했지만, 승주는 그녀의 사직서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며 도망치는 것은 이민아답지 않다고 일가하며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명령했다. 승주는 미아의 눈을 바라보며 이제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회사의 경영권보다 그녀의 진심과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선언했고, 두 사람은 이제 상사와 부하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유대감을 확고히 했다. 그들은 강전무의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 밤을 새워 역공을 준비했고, 이 과정에서
승주는 미나의 천재적인 전략과 굴하지 않는 의지에 다시 한번 깊은 감명을 받으며 그녀를 미친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강전문은이 사회를 소집해 미나의 해고와 승주의 대표직 해임을 동시에 요구하며 승부수를 던졌지만 한승주는 당당하게 이사회장에 나타나 강전무가 조작한 증거들에 모순점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오히려 강전무의 비리 사실을 폭로하는 반전의 무대를 마련했다. 미스나는 승주의 뒤에서 그가 수집한 핵심 증거들을 적재적소에 제시하며 완벽한 지원 사격을 펼쳤고 두 사람의 환상적인 호흡 앞에 강전무의 야욕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이 사회는 한승주의 압도적인 리더십과 미하의 정당성에 손을 들어주었으며의 사건은 JS 그룹 내부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조직 전체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승주는 미나를 옥상 정원으로 불러내어 노을지는 도심을 바라보며 자신의 곁에서 끝까지 버텨 그녀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고 대표님의 귀를 비틀었던 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화답했다. 승주는 미하에 당연히 잘릴 줄 알았는데 대표님은 저를 더 가까운 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귀 사건 직후 회사 내부의 후폭풍과 미나를 향한 냉대를 보여주며 새로운 긴장을 형성한다. 한승주는 업무로 미나를 압박하고 몰래 시선을 두며 분노와 호기심, 소유욕이 뒤엉킨 상태로 흔들린다. 미나는 이것이 비겁한 복수임을 간파하고 오히려 더 버티며 실력으로 대응한다. 단순 로맨스가 아니라 권력과 감정이 뒤틀린 심리전이라는 점을 강조해 다음 파트의 공조전환이 더 크게 느껴지도록 만든다. 사이다. 이후 곧바로 해소하지 않고 관계를 더 불편하게 비틀어 왜 대표가 미나를 내치지 못하는지 시청자가 계속 추적하게 만든다. 귀를 비튼 그 밤이 끝나자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지만 진짜 시험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버티던 와중 회사 안에서 냄새가 다른 자료 하나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밀당형 긴장 유지, 관계를 즉시 로맨스로 풀지 않고 불편한 심리전으로 유지한다. 결핍 인간화, 대표의 공허와 집착을 드러내며 단순 악역에서 복합 인물로 전환한다. 고구마 후반 재축적, 한 차례 사이다 이후 다시 눌러담아 더 큰 반격의 여지를 만든다. 사건 다음 날 직원들이 미나를 시한폭탄처럼 피하는 출근 풍경. 한승주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거울 앞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보는 장면. 미나에게 과도한 업무를 몰아주며 반응을 시험하는 대표의 방식. 미나가 모욕에도 무너지지 않고 결과로 버티는 일상 전투. 한승주가 동료들과 웃는 미나를 몰래 바라보며 감정이 꼬이는 장면. 대표의 흔들림을 타회사 내부 권력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조직. 손을 잡고 이제는 공포가 아닌 사랑으로 회사를 이끌어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으며 미나는 그런 승주의 변화된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의 광채를 발견하고 그와 함께할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차가운 기업, 문화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아름답게 빛났으며 이는 단순히 남녀 간의 애정을 넘어 서로의 영혼을 구원한 숭고한 결실로 기록될 준비를 마친 셈이었다. 하지만 승주의 숙인 이복형 한승호가 이 소식을 듣고 귀국을 서두르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면서 두 사람 앞에는 더 큰 폭풍우가 예고되었고 승주는 미아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힘을 얻었으며 미나가 가르쳐준 인간적인 강인함으로 무장한 채 다가올 운명의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하고 그녀를 자신의 영원한 파트너로 공식화하려 했다.
나 또한 승주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동경을 넘어선 깊은 사랑임을 확신하며 그가 짊어진 무거운 왕관을 함께 나누어 쓰기 위해 스스로 더 강해질 것을 다짐하며 승주의 곁을 굳건히 지켰다. 밤이 깊어가는 JS 그룹 본사 건물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은 창밖의 별빛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을 뿐이었고 앞으로 닥칠 시련들은 그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숫돌이 될 것이었다. 승주는 미하의 어깨를 감싸으며 거대한 성체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속삭였고 미나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어떤 고난이 와도 다시 한번 그의 귀를 비틀어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는 당찬 약속을 남겼다. 그렇게 두 사람의 깊은 밤은 서로의 심장 박동을 공유하며 찬란한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는 희망으로 가득 차 올랐고 이것은 진정한 정의와 사랑의 승리를 알리는 서막이었다. 강전무는 자신의 어두운 집무실 안에서 창밖의 회색빛 도심을 바라보며 승주와 미하의 긴밀한 관계를 파괴할 치밀한 계획을 하나씩 구상하고 있었고 그의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승주가 그토록 아끼는 그 당돌한 인턴 사원이 오히려 승주의 목을 조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자신의 비서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려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 자료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권력에 눈이 먼 그는 이제 더 이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오직 승주의 몰락만을 꿈꾸며 어둠 속에서 거미줄처럼 촘촘한 덫을 놓아 두 사람을 파멸로 몰아넣을 준비를 끝마쳤다. 다음 날 아침 JS 그룹의 주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정보 유출 소식에 급락하기 시작했고 산내 게시판은 미나가 기밀 문서를 복사한 것을 보았다는 익명의 목격담과 조작된 사진들로 가득 차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승주는 긴급 보고를 받고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으나 미나의 이름을 거론하는 참모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집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서이 사태의 배후를 냉철하게 추적하기 위해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는 미나가 결코 배신할 사람이 아님을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쏟아지는 증거들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승주의 가슴 속에는 거대한 불안의 파도가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이민은선과 노골적인 따가운 시선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으나 가슴 한 구석에서 밀려오는 억울함과 공포는 그녀의 작은 어깨를 사정없이 짓누르고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아이디를 도용해 서버에 접속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이를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답답함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어준 승주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는 죄책감의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미나는 화장실 칸 안에 숨어 잠시 눈물을 훔치며 마음을 다잡았고 여기서 무너진다면 승주를 지킬 수도 진실을 밝힐 수도 없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입술을 굳게 깨물며 당당히 밖으로 나섰다. 승주는 사회로부터 미나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과 구속수사를 의뢰하라는 강력한 압박을 받았으며 이는 그가 대표 이사직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조건처럼 제시되었기에 코네는 어느 때보다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미하를 희생시키면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가르쳐준 인간의 존엄성과 신뢰라는 가치를 저버리는 순간 자신이 과거의 괴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직감하고 괴로워했다. 승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나와 함께했던 짧지만 강렬했던 순간들을 떠올렸고 그녀의 맑은 눈마울이 전해주던 진심을 떠올리자 가슴속에 억눌져 있던 정의로운 분노가
다시금 거에 타오르기 시작하며 결단을 내렸다. 강전무는 승주의 집무실로 들어와 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미나를 빨리 내치지 않으면 그룹 전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조언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탐욕스러운 빛이 서여 있었고 한승주는 그 비열함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다. 승주는 강전무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미아의 결백을 자신이 직접 증명하겠다고 선언했고 만약 그녀가 범인이라면 자신도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극단적인 승부수를 던져 강전무를 당혹해 했다. 이 대담한 발언은 순식간에 전산 사내에 퍼졌고 직원들은 승주가 일개 인턴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사건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다. 미나는 승주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집무실로 달려갔으며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승주에 필요한 뒷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그를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승주는 미나를 발견하자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자신을 믿어달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가 함께이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격려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어 미나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그 짧은 순간에 흐른 신뢰의 에너지는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했으며 미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승주와 함께 어둠 속의 숨은 적들을 끌어내기 위한 반격을 준비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보안 요원들의 눈을 피해 기술팀 서버실에 잠입했고 믿는 자신의 천재적인 해킹 방어 기술을 활용해 조작된 접속 로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발신지의 주소를 추적하기 시작했으며 승주는 그녀의 곁에서 주위를 경계하며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일 때마다 복잡한 코드들이 풀려나갔고 마침내 강전무의 최측근 비서가 사용하던 비밀 단말기가 유출의 근원지였음을 밝혀내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강전무가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더 완벽한 덫을 놓기 위한 두 번째 단계로 진입했다. 다음 날 승주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이 사회를 소집하여 미나의 처벌 수위를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강전무는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하며 미리 준비한 조작된 녹취록을 공개하며 미하를 몰아세웠으나 승주는 오히려 여유로운 표정으로 강전무의 비서가 저지른 행적을 대형 화면에 띄웠다. 이 사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휩싸였고 강전무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승주는 이미 검찰에 모든 자료를 넘겼음을 알리며 그에게 최후의 대표님을 미워했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회사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미나가 공용 서버와 내부 자료를 통해 강전무의 자금 흐름과 분식 정황을 발견하는 과정을 스릴 있게 전개한다. 한승주의 독선만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가 더 큰 부패에 잠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스케일을 확장한다. 미나가 한승주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회사를 배신할 사람은 아니라는 판단으로 자료를 넘기기로 결심하는 감정 변화를 섬세하게 그린다. 이 파트는 적대 관계가 공조로 넘어가는 분기점이어야 한다. 새로운 악역과 비리 증거를 투입해 이야기를 개인 감정에서 기업 권력전으로 확장하고 미나가 누구와 손잡을지 긴장감을 만든다. 버티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서버를 뒤지던 그날 밤 저는 전혀 다른 전쟁을 발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던 순간
저는 더 이상 대표를 피하지 않고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기업 정치 확장, 로맨스 축과 별개로 음모 서사를 굵게 세워 이야기 밀도를 높인다. 조용한 각성, 주인공이 증거를 확보하며 주도권을 쥐는 구조를 강화한다. 위기 전환점, 개인 모욕의 싸움이 조직 생존의 싸움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을 분명히 한다. 강전무가 사건을 이용해 대표 실각, 시나리오를 꾸미는 장면, 미나가 내부 서버에서 비밀 자금 흐름도와 이상 자료를 발견하는 순간, 자료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거대한 분식 회계와 연결된다는 깨달음, 미나가 한승주에 대한 감정과 회사의 미래 사이에서 고민하는 밤, 긴급 이사회에서 한승주가 강전무에게 밀리며 흔들리는 장면, 미나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표를 가로막고 비상 계단으로 끌고 가는 순간, 통첩을 날렸다. 미나는 회의실 밖에서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을 목도했고,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끼며 참아왔던 숨을 깊게 내쉬었다. 당전무가 보안 요원들에 의해 퇴장한 후 승주는 이사들을 향해 이번 사건 단순히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JS 그룹 내부의 고질적인 권위주의와 부패가 낳은 참극이라고 일갈하며 조직의 대대적인 혁신을 선포했고, 이사들은 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미하를 정식으로 복권시킴은 물론 그녀의 공로를 치하하며 특별 포상과 함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이 소식은 산내 메신저를 통해 전파되며 그동안 미나를 비난했던 직원들에게 깊은 반성과 깨달음을 안겨주었다. 미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복도를 걸었으며 그녀의 곁에는 항상 그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한승주의 든든한 그림자가 함께하고 있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저녁, 승주와 민화는 처음으로 퇴근 후에 평범한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긴장을 풀었고, 승주는 세련된 양복 차림과는 어울리지 않는 소박한 안주를 맛있게 먹는 미나를 보며 진심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승주는 미하에게 왜 도망치지 않았느냐고 다시 한번 물었고, 미나는 대표님의 귀를 비틀었을 때부터 이미 제명은 이곳에 묶였다고 장난스럽게 대답하며 승주의 술잔을 채워주어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차가운 빌딩 숲이 아닌 사람 냄새나는 공간에서 서로의 인간적인 면모를 재발견했고, 승주는 미나라는 사람을 만난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음을 다시 한번 뼈저리하게 느끼며 그녀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굳건히 했다. 하지만 강전무의 몰락은 끝이 아니었고, 그 배후에 숨어있던 더 거대한 세력인 한승주의 이복형 한승호가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귀국 일정을 앞당겼다는 정보가 입수되면서 승주의 표정은 다시금 차갑게 굳어지기 시작했다. 한승우는 강전무와는 차원이 다른 잔인함과 치밀함을 가진 인물로 승주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오랫동안 칼을 갈아왔기에 승주는 미나에게 닥칠 더 큰 위협을 예감하고 그녀를 보호할 수 있는 자신만의 비밀 거처를 마련했다. 미나는 승주의 걱정을 눈치채고 오히려 그의 손을 잡아주며 어떤 시련이 완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두 사람의 사랑은 다가올 폭풍우 앞에서 더욱 단단하고 견고해지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승호는 공항에 내리자마자 승주에게 전화를 걸어 차가운 인사를 건넸고, 그의 목소리에는 승주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겠다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으며, 승주는 전화기를 준 손에 힘을 주며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실감했다. 그는 미하를 집무실로 불러 한승호라는 존재에 대해 경고하며 당분간 자신의 곁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말라고 당부했고,
미나는 승주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밝게 웃으며 자신이 대표님의 수호 천사가 되겠노라고 선언하며 그를 안심시켰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연인을 넘어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전우가 되어 그룹의 미래와 자신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며 어두운 밤하늘을 조용히 응시했다. 승주는 잠든 미나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 여자를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자문해 보았고 그 결과는 자신의 목숨조차 아깝지 않다는 명확한 대답이었기에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승호와의 대결을 위한 모든 전략을 재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과 영향력을 동원해 미화를 지킬 수 있는 철갑을 둘렀고 승호가 파고들 틈을 단 하나도 주지 않기 위해 완벽에 완벽을 기하는 치밀함을 보이며 제왕의 위엄을 되찾았다. 리나는 승주의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며 그가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고 자신 또한 그에게 어울리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 경영학 공부에 매진하며 자신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가꾸어 나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새벽에 푸른 기운이 창문을 넘어 들어올 때쯤 승주와 미나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눈을 맞추며 말없는 다짐을 나눴고 그들의 침묵은 그 어떤 화려한 서약보다도 깊고 무거운 무게를 지닌 채 방 안의 공기를 경건하게 만들었다. 이제 두 사람 앞에는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험난한 길이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 두 손을 꼭 잡은 채 그 길을 향해 당당히 첫발을 내디뎠으며 그들의 발걸음은 JS 그룹의 역사를 새로 쓰는 거대한 서막이 될 준비를 끝마쳤다. 차가운 권력의 상징이었던 CEO 한승주는 이제 사랑과 정의를 아는 인간 한승주로 거듭났고 그 기적을 만든 주인공 이민은 그의 곁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되어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하며 긴 밤을 지새웠다. 한승호의 귀국은 고유하던 JS 그룹의 거대한 먹구름을 몰고 왔으며 그의 존재만으로도 사내의 분위기는 급격히 경직되었고 승주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신경을 세우며 적의 공세를 방어하기 위해 밤낮으로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승호는 단순히 경영권을 노리는 것을 넘어 승주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가치를 부정하며 미나를 향한 비열한 뒷조사를 서슴 승주는 그녀가 다칠까봐 노심초사하면서도 겉으로는 더욱 냉혹한 표정을 지으며 평정을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리나는 승주의 그런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그가 무너지지 않도록 곁을 지키며 스스로 더 강해져야겠다는 다짐을 수백 번도 더 되새기며 승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 늦게까지 빈 사무실에 남아 승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수만 장에 달하는 회계 장부를 검토하며 아주 작은 틈이라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차가운 커피로 졸음을 쫓지 서로의 숨소리만을 이정표 삼아 어둠 속을 헤엄쳤습니다. 승주는 미나가 꼼꼼하게 정리한 데이터를 보며 그녀의 명석한 두뇌와 끈기에 다시 한번 감탄했으며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진정한 파트너가 바로 앞에 있다는 사실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안도감과 벅찬 감동을 동시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사무실에서 두 사람의 신뢰는 창밖의 별빛보다 더 밝게 빛났고 그들이 나누는 무언의 약속은 그 어떤 화려한 계약서보다도 견고한 신뢰로 묶여 있었습니다. 미나는 잠시 쉬는 시간에 승주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그가 짊어진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진심 어린 고백을 했고 승주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약한 내면을 온전히 드러내며 아이처럼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승호와의 악연이 자신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죄책감에 시달려왔지만
미나의 따뜻한 위로 덕분에 비로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용기를 얻게 되었으며 그녀를 향한 사랑이 자신의 생존 본능보다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얼루만지며 이제는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 찬란한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갈 것을 다짐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채 오직 서로의 심장 박동만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승호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치밀하고 잔인하게 진행되었는데 그는 미아의 과거 고등학교 시절 아주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을 부풀려 그녀를 부도덕한 인물로 몰아가는 가짜 뉴스를 유포하며 승주의 평판까지 동시에 깎아내리려는 비열한 책략을 실행했습니다. 리나는 자신을 향한 악의적인 댓글과 시선들의 상처를 입으면서도 승주가 흔들릴까봐 오히려 밝게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했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을 발견한 승주는 분노로 몸을 떨며 반드시 처음으로 들은 대표님의 사과는 명령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비상계단 장면을 중심으로 한승주가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미나가 그의 감사와 진심을 확인하는 정서적 중반부를 구축한다. 강전무의 실체를 함께 확인하며 두 사람이 상사와 부하가 아니라 동지로 재배열되는 과정을 길게 가져간다. 이후 밤마다 전략을 맞추고 증거를 모으는 협업 시퀀스로 신뢰의 깊이를 쌓는다. 감정선은 부드러워지되 여전히 외부 위협이 크다는 점을 잊지 않고 긴장과 로맨스를 동시에 유지한다. 가장 차가운 인물이 무너지는 순간을 감정 보상으로 제공하고 이제 둘이 함께 싸우면 어디까지 갈지 기대하게 만든다. 서류를 받아든 대표님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고 그 순간 저도 이 사람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손을 잡자마자 더 크고 더 잔인한 적이 해외에서 돌아왔습니다. 상처 회복 서사, 차가운을 인간화하는 핵심 감정 파트를 중반에 배치한다. 사이다 지연 보상, 단번에 승리 대신 연합 형성 자체를 감정적 보상으로 준다. 동지 로맨스, 연애 고백보다 공동 목표를 통해 관계가 깊어지게 설계한다. 비상계단에서 강전무의 비리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두 사람. 한승주가 처음으로 미나에게 낮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하는 장면. 미나가 독선 뒤에 숨어있던 외로움과 상처를 감지하는 순간. 둘이 비밀리에 공조를 결심하고 역공 전략을 세우는 장면. 밤마다 남몰래 만나 증거와 계획을 교환하는 협업 몽타주. 서로의 안전을 걱정하며 관계가 적대해서 신뢰로 옮겨가는 장면. 승호를 파멸시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승주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정보망을 총동원해 승호가 해외에서 저지른 조세 회피와 불법 비자금 조성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이는 두 사람의 운명을 건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되어 그룹 전체를 긴장감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미나는 승호가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의 서버 주소를 추적하던 중 결정적인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녀의 천재적인 전산 능력을 발휘해 승호가 숨겨둔 비밀 장부에 사본을 확보하는데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으며 이는 승주의 손에 쥐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증거를 확인한 승주는 미나를 꽉 가으며 그녀가 없었담. 자신은 진작에 무너졌을 것이라고 속삭였고 미나는 승주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우리가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기에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어린 대답으로 그의 불안을 잠재워 주었습니다. 이제 결전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두 사람은 승호가 가장 자신만해하는 순간에 그의 발목을 낚아채기 위해 독수리처럼 기회를 엿보며 마지막 전략 수정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승호는 승주의 반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이 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주요 주주들을 포섭하며
자신의 승리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었고 승주를 대표직에서 끌어내린 뒤를 산업 스파이로 고소해 감옥으로 보내겠다는 잔인한 계획을 주변인들에게 공공연히 떠벌리며 오만함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승주는 이미 승우의 주변 인물 중 배신감을 느끼고 있던 측근을 포섭해 그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으며 믿는 확보한 증거물들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공증문서로 변환하며 승우가 법망을 빠져나갈 틈을 단 하나도 주지 않기 위해 완벽을 기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처럼 척척 맞았고 그들의 눈빛에는 승리에 대한 갈망보다 서로를 지키겠다는 순고한 의지가 더 강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어느 깊은 밤 승주는 미나와 함께 승호의 비밀 금고가 있는 별장에 잠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승호가 가지고 있는 실물 비자금 장부를 확보해 그를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기 위한 목숨을 건 최후의 도박이었으며 승주는 미나의 안전을 위해 자신이 직접 위험한 상황에 뛰어들었습니다. 미나는 별장 밖에서 노트북을 통해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며 승주의 경로를 안내했고 승주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며 적진의 심장부로 파고들어 마침내 승호의 모든 죄악이 기록된 황금 열쇠와 장부를 손에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탈출 과정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발각될 뻔한 위기가 있었으나 두 사람의 완벽한 팀워크와 기지로 무사히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고 빗속을 뚫고 달리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승기를 잡았음을 직감하며 뜨거운 손을 맞잡았습니다. 다음 날 승주는 승호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마지막 경고를 날렸지만 승호는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미나의 과거 사진을 던져주며 그녀를 파멸시키겠다고 협박했고 승주는 그런 승호를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방금 전 검찰에 제출된 비자금 장부의 복사본을 보여주어 그의 안면을 흑빛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승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훑어보더니 관기 어린 눈빛으로 승주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에 의해 제압당했고 승주는 싸늘한 목소리로 이제 너의 자리는 JS 그룹이 아니라 차가운 감방이라며 최후의 일침을 가했습니다. 리나는 문 밖에서 승호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모든 공포와 억울함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고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승주의 품에 안겨 참아왔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JS 그룹 내의 승호 세력은 뿌리째 뽑히게 되었고 사회는 한승주의 압도적인 결단력과 위기 관리 능력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그의 대표 이사직을 종신토록 보장하겠다는 파격적인 결의를 다짐했으며 승주는 이 기회를 빌려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미나는 이제 단순한 인턴이 아니라 그룹의 전략기획실 대리로 특하며 명실상부한 승주의 오른팔로 인정받게 되었고 그녀를 시기하던 이들도 이제는 그녀의 실력과 인품 앞에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축하의 인사를 건네는 훈훈한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회사의 분위기는 과거에 경직된 공포 정치에서 벗어나 소통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으며 이는 승주와 미나가 함께 만든 기적과도 같은 변화로 역사에 기록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승주는 고생한 미를 위해 도심의 딤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금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려 그녀만을 위한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화려한 조명 아래 그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며 자신의 남은 생을 온전히 그녀를 지키는데 바치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미나는 승주가 건네는 영롱한 반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자신이 처음 그의 귀를 비틀었을 때 느꼈던 그 묘한 설렘이 사실은 운명적인 사랑의 시작이었음을 고백하며 승주의 청혼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역경을 딛고 일어선 연인답게 서로의 깊은 내면을 온전히 공유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그들의 입맞춤은 밤하늘의 불꽃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며 고난 뒤에 찾아오는 달콤한 결실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승주와 민화는 안주하지 않고 그룹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재단 설립에 기부하기로 결정하며 부의 대물림이 아닌 가치의 공유를 실천하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즈를 보여주어 세간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미나는 재단의 운영을 직접 맡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고, 승주는 그녀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경영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기업 모델을 구축해 나가며 한국 재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걷는 길은 이제 더 이상 가시밭길이 아닌 향기로운 꽃길이었으며, 그들이 만들어갈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고 정의로울 것이라는 믿음이 그룹 구성원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두 사람의 결혼식 날이 밝았고, JS 그룹 본사 앞마당에서 열린 소박하지만 경건한 예식에는 수많은 직원과 시민들이 모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으며, 승주는 턱시도 차림으로 미나의 손을 잡고 입장하며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아닌 가장 행복한 남자로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미나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승주의 곁에서 여신과 같은 자태를 뽐내며 자신들을 응원해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두 사람이 나누는 서약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가진 위대한 힘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증거가 되어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승주는 미하의 귀에 대고 다시 한번 귀를 비틀어줘서 고맙다는 농담을 건넸고, 미나는 앞으로도 잘못하면 언제든 비틀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며 승주의 품속으로 파고들어 환나게 웃었습니다. KS그룹의 대강당은 오늘 아침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으며,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마치 기계적인 비명처럼 실외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는 단순한 연례 행사를 넘어 그룹의 미래 권력을 강전무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표님을 가장 잘 아는 괴물은 그의 가족 안에 있었습니다. 강전무 반격선이 정리되자마자 한승호를 등장시켜 위협의 급을 한 단계 높인다. 승호가 미나의 과거를 조작하고 언론 플레이로 두 사람을 동시에 무너뜨리려는 전략을 펼치는 과정을 촘촘히 묘사한다. 미나가 사직과 잔류 사이에서 흔들리고 한승주가 처음으로 자신의 자리까지 걸고 미나를 보호하려는 결심을 하는 장면을 핵심으로 잡는다. 기존 악역보다 더 냉혹한 혈연 권력자가 등장하면서 후반부 대결의 긴박도를 올린다. 이전 승리를 곧바로 무효화하는 더 큰 적을 투입해 긴장을 재점화하고 두 주인공의 감정과 입지가 동시에 흔들리게 만든다. 강전무와의 싸움이 끝나기도 전에 회사는 더 위험한 이름 하나를 다시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면 모두 끝난다는 걸 알았기에 저는 대표님과 함께 마지막 증거를 찾으러 들어갔습니다. 악역 증폭, 기존 반대자를 넘어서는 상위 보스를 후반에 투입한다. 감정 리스크 확대, 로맨스가 달달해질 틈 없이 사회적 파멸 위험을 올린다. 혈연 권력 드라마, 재벌가 내부 경쟁을 넣어 K드라마 감성을 강화한다. 한승우가 해외에서 돌아와 차갑게 상황을 장악하는 첫 등장. 미나의 과거를 왜곡한 유언비어와 언론 공세가 퍼지는 장면. 회사 안팎에서
미나가 산업 스파이처럼 몰리기 시작하는 위기. 미나가 사직서를 고민하며 자신의 존재가 짐이 되는지 흔들리는 순간 한승주가 자리까지 걸고 미나를 보호하겠다고 결심하는 장면. 둘이 승호의 비밀 금고와 장부를 찾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밤. 결정짓는 최후의 전장이었기에 장내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한승주 대표 이사와 반대파 세력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불꽃 튀는 대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승주는 단상 위에서 차분하게 서류를 정리하며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통찰력과 흔들림 없는 정의감을 머금은 채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전무를 지지하던 잔존 세력들과 한승호의 사주를 받은 보수적인 주주들은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복도에 모여 승주의 사생활과 리더십 부재를 공격할 비열한 논리를 가다듬으며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특히 이미나 대리와의 관계를 불륜이나 부적절한 유착으로 몰아가 승주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려는 계획을 세웠고, 이를 위해 조작된 증거물과 악의적인 소문들을 담은 유인물을 은밀하게 배포하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조성했습니다. 권력의 단맛에 취해 있던 그들에게 진실이나 회사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었으며 오직 승주를 건져해서 끌어내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꼭두각시를 세우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기에 그들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마침내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자 한승주는 당당한 걸음으로 연단에 올랐고, 그를 향해 쏟아지는 야유와 비난의 목소리에도 조금의 흔들림 없이 정면을 응시하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먼저 지난 수년간 자신이 보여주었던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경영 방식에 대해 고개를 숙여 진심 어린 사절을 표했으며, 이는 현장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을 안겨주며 장례를 순식간에 정적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승주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시절이 사실은 얼마나 눈멀고 귀멀어 있었는지를 고백하며 진정한 기업의 가치는 숫자가 아닌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계기를 담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파의 핵심 인물인 박 이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승주의 발언을 가로막으며 일개 인턴이었던 여주원과 추문에 휩싸인 대표가 도덕을 논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며 거칠게 몰아세웠고, 이에 동조하는 주주들의 함성이 회의실을 가두었습니다. 박 이사는 미나가 승주의 귀를 비틀었던 사건을 언급하며, 이는 경영권의 위험을 실시킨 초유의 사태이자 대표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소리 높여 주장했고, 승주를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거품을 물었습니다.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승주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 보였고, 취재진들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기 위해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 손길을 더욱 바쁘게 움직이며 반전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강당의 뒷문이 활짝 열리며 단정한 정장 차림에 이미 대리가 수많은 서류 가방을 든 보안 요원들과 함께 당당하게 입장했고, 그녀의 등장은 장내의 모든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으며 폭풍전의 정적을 불러왔습니다. 리나는 단상으로 걸어가는 동안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멸시와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승주의 곁에 섰고, 그녀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는 오늘이 자리를 종결지을 결정적인 증거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승주를 바라보며 짧은 목례를 건넸고, 승주는 믿음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에게 발언의 기회를 넘기며 이제 진실이 승리할 시간이 왔음을 직감하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미는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강전무와 박이사 그리고 해외에 있는 한승우가 결탁하여 지난 5년간 JS그룹의 공금을 어떻게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렸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흐름도를 대형 화면에 띄웠습니다. 화면 가득 펼쳐진 복잡한 계좌 번호와 송금 내역들은 반대파들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치부였으며 미하의 명쾌한 설명이 이어질수록 박사를 비롯한 공모자들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고 장례는 경악 섞인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대표의 관계를 모욕하기 전에의 거대한 도둑질에 대해 먼저 주주들에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고 그 기계 앞에 감히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미는 승주의 귀를 비틀었던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그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죽어가는 기업의 심장을 깨우기 위한 가장 절박한 심폐소생술이었다고 정의했고 자신의 무례함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경영진들의 무관심과 부패였다고 일가했습니다. 그녀는 승주가 그 사건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얼마나 투명한 경영을 위해 헌신했는지를 증명하는 직원들의 연명서와 구체적인 경영 혁신 성과, 지표들을 차례로 공개했습니다. 미나의 진정성 어린 변호는 단순히 상사를 옹호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의 정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역설하는 장엄한 선언문과도 같았기에 냉소적이었던 주주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승주는 다시 마이크를 이어받아 이제 JS그룹은 과거의 어두운 유산을 청산하고 오직 실력과 투명성으로 평가받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임을 선포하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임원의 재산을 공개하고 독립적인 감사를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깨우쳐준 미하의 용기가 없었다면 자신 또한 저 부패한 세력들과 다를 바 없는 괴물이 되었을 것이라고 고백하며 진정한 리더는 부하의 비판을 수용하고 함께 성장하는 법을 아는 사람임을 강조했습니다. 승주의 진심 어린 호소와 미하가 제시한 압도적인 증거물들 앞에 주주들의 민심은 급격히 승주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반대파들은 이제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서로 눈치만 살피는 비굴한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압도적이었는데 주주의 80% 이상이 한승주 대표이사의 연임을 지지했으며 동시에 비리에 연루된 박이사를 포함하니 사진들에 대한 전원 회의만이 가결되면서 JS그룹의 권력 지도는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승주는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옆에 서 있던 미나의 손을 꽉 잡았고 두 사람의 손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전율은 그동안의 고생과 시련을 보상받기에 충분한 감동으로 다가와 두 사람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회의장은 승리를 축하하는 지지자들의 박수 소리로 떠나갈 듯 울려 퍼졌고 이제 JS그룹의 역사에서 어둠은 거치고 찬란한 빛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기록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텅 빈 대강당에 남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고 승주는 미나를 조용히 끌어 많았다는 짧은 위로로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미나는 승주의 품 안에서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고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를 비틀거나 싸우지 않아도 되는 평화가 찾아왔음을 실감하며 승주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안식의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은 두 사람의 실루엣을 따뜻하게 감쌌으며이 거대한 성체의 진정한 주인은 이제 공포가 아닌 사랑과 정의를 아는 두 연인임을 축복하는 듯 부드럽게 넘실거렸습니다. 승주는
당장 내일부터 시작될 대대적인 인적 수신과 조직 개편안을 구상하며 미나를 전략기획실장에 임명하여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회사의 미래를 설계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는 단순한 보훈 인사가 아닌 그녀의 능력을 인정한 정당한 대우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나는 이제 인턴이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떼어내고 JS 그룹의 혁신을 이끄는 젊은 리더로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기회를 잡게 되었으며, 승주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사내의 전설이 되어 직원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독선적인 리더십이 지배하던 공간은 이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승우는 해외에서 분노하며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려 했으나, 이미 승주가 보낸 국제 변호사 군단과 검찰의 그날 밤 우리가 훔치려 한 건 돈이 아니라 거짓말을 끝낼 마지막 장부였습니다. 미나의 데이터 분석 능력과 한승주의 결단을 결합해 비밀 별장 침투, 장부 확보, 최종 증거 정리를 속도감 있게 전개한다. 이어서 주주총회와 대중합 폭로 장면을 길게 써서 승호의 권력이 한순간에 붕괴하는 사이다를 극대화한다. 법과 자산, 명분까지 모두 잃는 방식으로 악인의 몰락을 설계하고 두 주인공이 각자 어떤 역할로 승리를 완성하는지 분명히 나눈다. 후반 최고조의 긴장과 해방감을 동시에 터뜨리는 파트다. 잠입과 폭로, 공개 심판을 한 파트에 응축해 속도와 쾌감을 동시에 높이고 시청자가 기다린 법적 응징을 확실히 제공한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무너뜨릴 증거도 분명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에야 저희는 싸움 말고도 서로에게 남은 감정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재산법률 사이다. 악인이 돈과 지위까지 잃는 결말 구조를 강하게 사용한다. 주인공 역할 분리, 미나는 증거, 승주는 결단으로 승리를 완성하게 한다. 공개 처형형 클라이맥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진실이 뒤집히는 쾌감을 극대화한다. 미나가 자금 흐름을 추적해 승호의 비밀 금고 위치를 특정하는 장면, 두 사람이 별장 또는 비밀 공간에 잠입해 장부를 확보하는 순간, 발각 위기를 넘기며 핵심 증거를 외부로 빼내는 긴박한 장면, 주주총회 직전 마지막 전략 점검과 감정적 결속, 공개석상에서 승호의 자금과 범죄를 폭로해 판을 뒤집는 절정, 승호와 공범들이 법적 제재와 사회적 추락을 동시에 맞는 장면, 협조로 인해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범죄인 인도 절차가 시작되면서 그의 야욕은 허무하게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승주는 이제 과거의 원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앞만을 바라보며 JS 그룹을 세계적인 수준의 윤리기업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구체화해 나갔으며, 그 여정의 중심에는 항상 미나의 지혜와 열정이 함께했습니다. 두 사람은 퇴근길에 회사 정문을 나서며 자신들을 향해 밝게 인사하는 직원들의 미소를 보며 진정한 성공이란 바로 이런 행복을 공유하는 것임을 깨닫고 서로의 손을 더욱 굳게 맞잡으며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JS그룹 본사 건물의 최상층 집무실 불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으나 그것은 더 이상 직원들을 떨게 하는 공포의 불빛이 아니라 모두의 내일을 밝히는 희망의 등대처럼 따뜻하고 은은한 잔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승주는 미나와 함께 야경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고, 미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어떤 폭풍우가 다시 몰아진다 해도 지금 잡으니 손을 결코 놓지 않겠노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깊고 푸른 밤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서곡과 함께 저으러 갔으며 내일 아침 떠오를 태양은 그들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부신 세상을 선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JS 그룹의 거대한 유리 성체 위로 떠오른 아침 이살은 이전의 차갑고 날카로운 금속성 광택 대신 모든 것을 포용하는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변해 사무실 구석구석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승주 대표 이사의 발걸음이 대리석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직원들은 이제 본능적인 공포로 몸을 움츠리는 대신 진심 어린 존경을 담아 밝은 미소로 아침 인사를 건넸으며 승주 또한 그들에게 가벼운 목례를 답하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 평화로운 풍경은 한 명의 당돌한 인턴이 비틀었던 그의 귀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되어 조직 전체의 영혼을 정한 결과였습니다. 승주는 자신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이민 대리의 사직서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상에 빠졌는데 그녀는 이제 회사가 안정되었으니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리나는 승주의 연인이자 조력자라는 수식어 뒤에 숨어 안주하기보다는 한 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로서 당당히 세상과 맞서고 싶어 했고 승주는 그런 그녀의 높은 자존감과 독립심을 누구보다 사랑했기에 쉽게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창밖의 도심을 바라보며 진정한 사랑이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장 빛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는 것임을 깨달았고 무거운 펜을 들어 그녀의 마지막 결정을 지지하는 서명을 남겼습니다. 미나는 짐을 정리하며 정들었던 사무실, 곳곳에 남은 승주와의 추억들을 가슴속 깊이 새겼고 처음 그를 만났던 회의실과 비상계단, 그리고 뜨거웠던 옥상 정원을 차례로 돌아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비록 몸은 떠나지만 자신의 심장 절반은 이곳에 남겨두고 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승주가 만들어갈 새로운 JS 그룹이 한국 재계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마지막 짐상자를 챙겼습니다. 동료들은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며 꽃다발과 편지를 건넸고 미나는 그들의 따뜻한 배웅 속에서 자신이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하며 당당하게 로비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승주는 이대로 그녀를 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회의도 미룬 채 지하 주차장으로 달려갔고 차에 타려던 미아의 손을 붙잡으며 잠시만 시간을 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여 그녀를 다시 옥상 정원으로 이끌었습니다. 노이지기 시작한 하늘 아래에서 승주는 미나에게 반지가 아닌 작은 열쇠 하나를 건넸는데 그것은 JS 그룹이 설립한 사회공헌 재단의 이사장실 열쇠였으며 그녀가 꿈꾸던 정의로운 세상을 직접 만들 기회를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승주는 그녀가 회사 밖에서 독립적인 일을 하되 자신과 같은 비전을 공유하며 영원한 파트너로 남기를 원했고 미나는 승주의 세심한 배려와 진심 어린 제안에 감동하여 다시 한번 그의 품에 안겨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의 시간이 흐른 뒤나 이사장이 이끄는 JS 재단은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교육 지원과 청년 창업과 육성 사업에서 관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익단체로 우뚝 섰습니다. 승주는 경영 일선에서 투명하고 윤리적인 리더십의 표본이 되어 그룹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켰으며 매주 주말이면 미나와 함께 봉사 현장을 누비며 부의 재분배가 아닌 가치의 공유를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사적인 감정을 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동력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권력과 자본이 인간의 온기와 만났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하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화창한 봄날 JS그룹 본사 앞마당에서는 재단 설립 기념 행사가 열렸고 승주와 미화는 수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서 나란히 단상에 올라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미래를 향한 새로운 포부를 밝혔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단둘이 남은 공간에서 승주는 미나의 귀에 대고 다시 한번 나를 깨워줘서 고맙다는 말을 나지막이 속삭였고, 미나는 장난스럽게 그의 왼쪽 귀를 살짝 만지며 언제든 나태해지면 다시 비틀어 줄 테니 각오하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와한 웃음소리는 푸른 하늘로 퍼져나갔고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찬란한 역사에 대한 설렘이 가득 차올라 보는 이들의 가슴까지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한승주 대표의사를 차가운 폭권이라 부르지 않았으며 그는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현명한 군주로 기억되었고 미나는 그의 곁에서 가장 날카로운 조언자이자 따뜻한 안식처로 영원히 빛났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JS그룹의 사사로 기록되어 신입 사원들에게 리더십과 정의의 가치를 가르치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었고 그들이 비틀었던 것은 단순한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낡고 썩은 시대의 관습이었음을 역사는 증명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처럼 두 사람의 사랑과 신념은 오래도록 변치 않고 흐르며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등불이 되어 그 길을 밝게 비추어 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거대한 서사시의 끝에서 우리는 진정한 강함이란 타인을 억압하는 힘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할 줄 아는 용기이며 사랑은 그 변화를 이끄는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마법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한승주와 이민라는 두 평범하지 않은 인물이 만나 만들어내니 기적 같은 드라마는 이제 마침표를 찍지만 그들이 남긴 인간 존중의 정신은 JS그룹의 모든 벽돌과 유리에 스며들어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오만한 왕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모든 용기 있는 실천가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두 사람의 아름다운 동행이 영원히 행복하기를 빌어주는 마음으로이 긴 여정의 마지막 페이지를 경건하게 덮으며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입니다. 대표님의 귀를 비튼 그날이 결국 회사 전체의 귀를 열어버렸습니다. 승호몰락 이후 JS그룹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승주가 어떤 리더로 재탄생하는지 차분하지만 따뜻하게 정리한다. 미나가 회사 개혁과 재단 운영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는 과정을 통해 단순한 연의 결말이 아니라 가치의 승리로 마무리한다. 귀를 비튼 사건이 두 사람만의 농담이자 변화의 상징으로 남는 후일담을 넣어 긴 서사를 회수한다. 마지막 문단은 사랑보다 변화의 용기, 권력보다 인간 존중이라는 교훈으로 닫아 여운을 남긴다. 단순 해피엔딩이 아니라 조직 변화와 상징 회수까지 보여주며 긴 여정의 보상을 충분히 제공하고 마지막 교훈으로 감정 여운을 남긴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악인이 끌려나간 뒤에도 저희에게는 바꿔야 할 세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다시는 누구도 침묵 속에서 짓밟히지 않는 회사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상징 회수, 귀를 비튼 사건을 코믹하면서도 의미 있는 변화의 표식으로 되돌린다. 치유형 마무리, 복수의 끝을 연애로만 좁히지 않고 공동체 회복으로 확장한다. 교훈 엔딩, 자기 존엄과 변화의 용기를 또렷하게 남기는 결말 문장을 설계한다. 비리 세력이 정리된 뒤 JS그룹 조직 개편이 시작되는 장면. 한승주가 가장 낮은 자리의 목소리부터 듣는 리더로 바뀌는 변화. 미나가 재단 또는 핵심 혁신 역할을 맡아 회사 안팎을 바꾸는 장면.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순간 귀를 살짝 만지며 초심을 잊지 말자고 웃는 상징 회수 장면. 권력보다 인간 존중과 변화의 용기를 강조하며 이야기를 맺는 엔딩.